1학년 국어 시험 범위에 형태소가 교과서엔 없는데 학교에서 쬐끔 배웠어. 경희는 별로 그 내용이 없긴 했었고요. 관민아 뒤에 프린트 하나 갖고 와. 아이. 자, 그래서 우리는 형태소부터 나가봅시다. 자, 형태소부터 나가기 전에 얘들아, 형태소라는 게 나오게 된 시작, 제일 시작부터 가볼게. 우리가 1학년 때 뭘 배웠었냐면 의문이라는 걸 배웠어. 의문. 의문 생각나? 자, 의문의 정의가 뭐였지? 개념을 정확히 잡고 가야 돼. 의문의 정의가 뭐였어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말의 뜻을 구별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애인데, 얘는 무슨 단위였냐면 소리의 단위였어. 소리의 단위였어. 그래서 이 의문이라는 건 뭐가 없는 애였냐면 뜻이 없는 애였어. 의미가 있는 애는 아니었다고. 맞니? 그래서 우리가 의문은 얘들아 뭐랑 뭐를 의문이라고 했었지? 뭐랑 뭐? 자음이랑 모음들. 얘네들을 의문이라고 기본적으로 불렀었잖아. 맞지? 아들 아는 친구야? 아 진짜? 자음과 모음을 의문이라고 불렀었지. 맞아? 그럼 생각해봐. 자음 하나, 모음 하나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 얘들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소리 단위다라고 불렀어. 그래서 1학년 교육과정에서 의문 배웠고 의문의 변동이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맞지? 자, 그 다음에 의문들이 모이면 뭐가 되냐면 음절이라는 애가 돼요. 의문이 모이면 음절이라는 애가 됩니다. 자, 음절은 뭘 음절이라고 하냐면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무슨 마디? 소리 마디. 얘를 음절이라 불러요.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거. 그럼 얘들아, 우리 한 번에 소리 몇 개밖에 못 내? 한 단어밖에, 하나밖에 못 내. 글자 하나밖에. 그래서 얘는 글자 한 개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얘들아, 얘도 마찬가지로 소리 마디이기 때문에 의미와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맞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소리 단위다 이렇게 얘기해. 소리 단위. 그치? 자, 이제부터 배우는 게 우리 프린트에 있는 내용인데 자, 이제부터는 그래서 뭘 배울 거냐면 그럼 의미가 있는 애들은 누구야? 하는 무슨 단위? 의미 단위가 시작이 되는 거야. 의미 단위의 시작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누구요? 형태소라는 애입니다. 의미 단위가 우리 오늘 하게 되는 형태소. 그럼 누구부터 의미가 있는 거라고? 형태소부터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형태소는 무엇을 갖는 최소 단위? 우리말에서 의미를 갖는 무슨 단위? 최소 단위를 형태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의미는 니네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닥, 책상, 벽, 시계, 전등처럼 딱 봤을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애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이때 의미는 실질적 의미가 있는 애는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의미도 의미라고 얘기하냐면 문법적 역할을 한다. 문법적 역할을 한다. 혹은 실질적 의미는 없지만 문장 안에서 기능을 한다. 얘도 형태소라고 부른데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얘들아. 어떻게 이게 의미로 이야기될 수 있는지 한번 이해를 해볼게. 예를 들면 자 먹다라는 말이 있고요. 먹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 질문. 먹다와 먹었다는 의미가 같아요? 조금 달라요? 먹다와 먹었다는 의미가 같아요? 아니면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지. 이거 다르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먹다가 쓰이는 문장에 먹었다를 쓸 수 있니? 먹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걸 먹었다로 대체하면 의미가 똑같아져? 아니지. 먹었다가 쓰인 문장에서 먹었다를 빼고 먹다가 들어가면 그 문장의 의미가 똑같아? 아니지. 그럼 얘를 대체할 수 없다는 건 얘와 얘는 의미가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잖아. 그럼 뭐 때문에 달라지는 거야? 뭐 때문에 달라지는 거야? 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지. 그러면 얘한테도 의미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야. 맞아? 얘도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거나 기능을 하는 그것들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의미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야. 야, 형태소에서 의미라는 건 뭐라고? 실질적 의미도 있지만 무슨 기능?
문법적 기능이나 문법적 역할을 하는 것도 의미라고 이야기를 한다. 알겠지? 그럼 여기까지 됐고, 그래서 두 번째 할 건 뭐냐면 형태소의 기능, 종류예요. 자, 형태소의 종류는 우리 프린트의 뒤쪽에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 뒤쪽에 보면 형태소의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형태소의 종류가 있어요. 자,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종류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실질성의 유무 이렇게 얘기하거든. 나는 프린트를 보는 게 아니니까 순서는 다를 수 있어. 잘 알아서 봐봐. 실질성의 유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말하는 실질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를 기준으로 실질성의 유무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립성의 유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립이라는 건 혼자 쓸 수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하는 거겠지? 그럼 너네가 이름을 좀 말해줘봐 얘들아. 실질성의 유무에 따라서 실질성이 있으면 당연히 무슨 형태소라고 말하겠어. 실질 형태소 라고 말하겠지. 실질성이 없으면 무슨 형태소라고 말하겠어? 형식적인 역할만 해요. 그래서 형식,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립성이 있으면 무슨 형태소가 되겠어? 자립성 있으면 무슨 형태소? 자립 형태소가 되겠지. 자립성이 없으면 혼자 못 쓰면 어디 붙어야 되잖아 얘들아. 어디 붙어야 되니까 무슨 형태소? 의존 형태소가 되겠지. 이름 괜찮아?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면 실질, 없으면 형식이고 혼자 쓸 수 있으면 자립, 아니면 의존이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모든 단어들 있잖아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들은 당연히 형태소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너네가 외울 게 딱 4개만 있다 그랬지. 이것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얘였어요. 의존 형태소였어요. 자, 의존 형태소의 종류가 몇 가지 있냐면 4가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얘들아 살짝 좀 무지성으로 외워줘. 왜냐면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헷갈리니까 의존 형태소는 4가지 외웁니다. 우선 어간, 2번 어미, 3번 접사, 4번 조사. 4개는 의존 형태소구나 라고 외우세요. 우선 어간, 어미, 접사, 조사 4개는 뭐구나? 의존 형태소구나 라고 우선 암기합니다. 알겠어? 어간, 어미, 접사, 조사는 의존 형태소다. 자, 그러면 어간, 어미, 접사, 조사를 니네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요것도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지만 다시 복습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생각하고 얘들아 머리에 넣어둬야 돼. 자, 1번 어간은 뭐예요? 어간.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돼? 어간은. 어간. 여기 조금 더 지울까? 어간.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돼? 용언으로부터 시작해야 돼. 자, 용언이 무슨 말이었어? 우리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품사를 용언이라고 해. 활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문장에서 형태가 고정된 게 아니고 변형해서 쓸 수 있는 애들. 누구랑 누구가 용언이었어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와 지금의 상태 모양을 나타내는 누구요? 형용사요. 얘가 용언이지. 자, 용언들이 뭐 할 때? 용언을 뭐 할 때? 활용할 때. 용언 활용할 때. 뭐 하지 않는 부분? 바뀌지 않는 부분. 모든 단어가 바뀌지 않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합니다. 어간 짝꿍이 누구였더라? 여기 2번. 어간 짝꿍이 누구였더라? 어미. 이때 얘들아, 요 미자는 무슨 미자야? 너네 알고 있는 미자 하나밖에 없어. 아름다울 미 말고. 한자 중에 아름다울 미 말고 아는 미자 하나 더 있어. 유일할 걸 아마? 무슨 미? 용두사미 할 때 미자. 꼬리, 미. 맞아? 요 미자는 무슨 미자냐면 꼬리라는 뜻이야. 그러면 누구 뒤에 붙어서? 어간 뒤에 붙어서 무슨 역할을 하는 애야? 꼬리 역할을 하는 애라고. 얘를 어미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어미는 뭐라고요? 어간 뒤에서. 다시 말하면 활용할 때
뭐 하는 부분? 바뀌는 부분. 자, 동사나 형용사 아무거나 하나 예로 들어보자. 동사, 형용사 아무거나. 뭐 있을까? 오늘 학원에 왔지? 오다. 우리 문장에서 오다라는 말을 오다로만 써요? 아니죠. 어떻게 써요? 오다라고도 쓰고 오고라고도 쓰고 온이라고도 쓰고 오아서. 그래서 와서로 붙이지. 오아서라고도 쓰고 다양한 말들이 붙어서 문장에서 활용이 된단 말이야. 이때 보면 바뀌지 않는 파트가 있어.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고 어간이라고 부르는 거고 뒤에 레고처럼 붙는 애. 레고처럼 붙는 애. 바뀌어서 붙는 애를 뭐라고 부른다고? 어미라고 한다고.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어간 혼자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지. 어미 혼자 쓸 수 있을까? 당연히 없지. 얘네는 두 개가 뭐 해야만? 붙어야만 실질적으로 혼자 쓸 수 있는 말이 되기 때문에 얘네 두 개는 혼자 쓸 수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겠어? 의존 형태소라고 말하겠지. 괜찮아?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접사입니다. 세 번째 접사인데요. 자, 접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말을 같이 알아둬야 돼서 얘를 먼저 쓸게요. 어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근이라는 말이 있어. 그럼 얘들아 얘 보면 누구랑 비슷해? 1번에 나오는 간이랑 비슷하지. 맞아? 그래서 얘네 두 개의 개념을 헷갈리거나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 근자는 무슨 근자? 너네도 근자 아는 거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 무슨 근자? 연근, 당근 할 때 근자야. 근자 무슨 근자? 뿌리 근자라 그랬지. 자, 그는 뿌리라는 말이에요. 그럼 얘들아, 이 뿌리라는 게 뭐냐면 어떤 식물이 있을 때 뿌리가 있어야 식물이 자라잖아. 따라서 단어들이 자기네 의미를 확장해 갈 때 가장 근본적인 애가 되는 게 뿌리야. 그러니까 어근이라는 건 그 말의 근본 의미를 나타내. 뿌리 뭐라고? 근본 의미라고. 여기다 다른 애가 붙어서, 다른 애들이 붙어서 의미를 확장해 가는 거야. 예를 들면 잠깐만. 그러면 어근은 얘들아 모든 단어에 있을까요? 일부 단어에만 있을까요? 그 단어의 근본 의미를 갖는 부분이 어근이래. 그럼 어근은 모든 단어에 존재할까요? 아니면 일부 단어에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단어에 존재합니다. 근데 단어 중에 단어 같지 않은 단어가 있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누구? 조사. 그치? 조사를 제외하면 모든 단어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어근 있나요? 당연히 있다니까? 근데 얘들아, 선생님에서 근본 의미를 찾아가야 돼, 어근이라는 건. 그러면 뭔가 의미를 추가해 준 거 빼봐. 어떤 의미가 추가되어 있지? 원래는 어떤 단어인데? 선생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뭐가 붙어서? 님이라는 말이 붙어서 선생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줘? 높여주지. 그럼 추가된 건 누구야? 님이지. 그럼 님을 빼고 나면 누구만 남아? 선생만 남지. 이 선생이 뭐가 되는 거야? 이 단어에 어근이 되는 거야. 맞아요? 자, 두 번째요. 휘젓다라는 말이 있어요. 휘젓다. 휘젓다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얘들아? 젓는 거지. 젓긴 젓는데 어떻게 젓는 게 휘젓는 거야? 마구마구 휘둘려 젓는 게 휘젓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의미가 추가된 부분이 어디야? 의미가 추가된 부분이 어디야? 휘지. 그럼 얘의 근본 의미는 어디에 있어? 여기 있지. 맞아?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어근이 되는 거지. 맞아요? 얘는 어때요? 얘는 어때요? 검불다는 무슨 색깔이 검붉은 거야? 검불다. 어떤 색깔을 우리가 검붉은 색이야 이렇게 말하지? 검은 색깔도 좀 돌고 빨간 색깔도 좀 도는 게 검불다지. 그럼 질문. 검불다에는 어떤 의미와 어떤 의미가 근본 의미야? 검다와 붓다가 근본 의미지. 그러면 검다와 붓다 각각이 뭐가 되는 거야? 어근과 어근이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이걸 한번 생각해봐. 아까 어간은 활용할 때 바뀌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고
어근은 근본 의미 부분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어간하고 어근의 구분이 잘 안 되네? 자, 그러면 선생님의 어간은 어디예요? 선생님의 어간은 어디예요? 선생님의 어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왜요? 우리 어간이라는 건 누구에서? 동사와 형용사에서. 근데 선생님이라는 말은 활용할 수 있는 동사나 형용사가 아니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어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아, 두 번째, 휘젓다라는 말이 있어요. 휘젓다는 활용해봐. 어떻게 활용하겠어? 휘젓다, 휘젓고, 휘저으니, 휘저어서. 맞아요? 어디까지가 어간이에요? 휘젓까지가 어간이지. 맞아. 건불다도 마찬가지야. 활용해봐. 건불다, 건불고, 건불그니, 건불거서. 맞아? 어디까지가 어간이에요? 건불 전체가 어간인 거지. 그럼 얘들아, 어간하고 어근이라는 건 다른 개념인 거 알겠어? 다른 개념인 거 알겠어?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어근하고 어간을 헷갈려 하냐면 두 개가 말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용어들은 어간하고 어근이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오다 한번 생각해 봐 얘들아. 오다. 오다는 어디에 어근이 있어요? 오다의 어근. 얘들아, 오다는 오는 건데 얘의 근본 의미는 뒤에 레고처럼 바뀌어 붙는 어미에 있어야 돼? 아니면 바뀌지 않는 어간에 있어야 돼? 어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오가 어근이 되는 거야. 근데 오다를 활용하면 어떻게 돼? 오다, 오고, 오니. 그래서 뭐가 어간이 돼? 오가 어간이 되지. 아, 그럼 이런 경우는 어근과 어간이 어떻게 되는 경우? 같게 되는 경우잖아. 같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근과 어간이 같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근데 어간은 어디에만 있는 거고요? 동사, 형용사, 용언에만 있는 거고요. 어근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요? 조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에 있다고요. 조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에 있다고요. 여기까지 이해 갔지? 같이 가야 돼. 여기까지 이해 갔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근 얘기를 왜 했냐면 접사하려다가 어근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 접사 뭔데요? 자, 접사는 뭐냐면 4번 접사는 뭐냐면 누구의?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앞에 붙면 뭐라고 부르고 대가리 두자를 써서 두사라고 불러요. 뒤로 가면 꼬리 밑자를 써서 뭐라고 불러요? 미사라고 불러요. 이거 두 개 다 그냥 접사 얘들아. 구분하지 않아요. 앞이나 뒤에 붙어서 앞에 붙는 애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의미를 한정하기도 하고요. 혹은 의미를 추가하는 기능을 해요. 요걸 우리가 접사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애들은 의미와 관련이 되는 애들도 있지만 대체로 뭐와 관련되는 경우도 많아? 품사를 전환하는 역할을 해요. 모든 접두사가 의미 한정이나 추가, 모든 전미사가 품사 전환은 아닌데 대체로 이런 기능을 하는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접사라고 불러요. 따라서 접사는 그럼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어근의 앞뒤에 붙어서 의미에 관련을 하거나 품사 전환에 관련을 하는 애를 접사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나 질문. 여기서 얘들아, 선생님이 아까 어근 얘기하면서 예로 들었던 단어가 4개가 있거든. 이 중에 접사가 있어. 이 중에 접사가 있는 단어가 2개나 있어. 2개나 있어. 누굴까? 여기 접사가 있는 단어가 2개나 있어. 누구냐면 첫 번째 얘예요. 헉, 왜요? 선생이라는 어근에 얘가 붙어서 무슨 의미가 추가됐어? 어떤 의미가 추가됐어? 너네는 나한테 선생이라 부르면 안 되잖아, 얘들아. 근데 어떤 사람은 나를 선생이라 부를 수도 있어. 우리 학원은 원장님이 선생님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그냥 이렇게 존칭을 쓰시지만 왜 학교에서요. 되게 나이가 많은 교장 선생님, 약간 꼰대 교장 선생님이 신입 선생님들께 지선우 선생님을 뭐라고 부르기도 해. 지선생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 있을 수 있지.
그러면 원래 뭐라고 부를 수 있는데 선생이라는 어근으로 부를 수 있는데 거기에 무슨 의미를 추가하려고? 높임의 의미를 추가하려고 님을 붙이는 거잖아. 따라서 이 님은 무슨 의미? 높임, 존칭의 의미가 추가되어 있는 뭐예요? 접사요. 맞아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휘젓다요. 휘젓다요. 자, 젖이라고 하는 누구의 어근에다가 뭐가? 휘라는 말이 붙어서 어때요? 젖긴 젖는데 어떻게 젖는 거? 매우 젖는 거. 막 젖는 거. 매우 막이라고 하는 의미가 휘라는 단어에 추가돼 있지. 이건 어때 얘들아? 치솟다. 치솟다의 어근 어딜까? 치솟다의 어근. 치솟는 건 어떻게 되는 건데 얘들아? 솟아오르는 거지. 강 솟아오르는 건 솟는 거야. 근데 치솟다는 어떻게 솟는 거야? 빵 하고 높이 솟아오르는 게 치솟다지. 맞아? 그러면 어근은 어디고요? 솟이고요. 앞에 누가 붙어서요? 치가 붙어서요. 솟기는 솟는데 높이 솟아올라요 라는 높이라고 하는 의미를 추가해 주는 거니까 아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는구나? 접사라고 부르는구나. 그럼 생각해봐. 접사 혼자 쓸 수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무슨 형태소가 되는 거예요? 의존 형태소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의존 형태소가 되는 거지. 여기 예시에 뭐가 없냐면 품사 전환하는 전미사가 없어. 근데 품사 전환하는 전미사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 이거야. 얘들아 지우다는 품사가 뭐예요? 지우다. 지우는 건 뭐가 들어가? 동작성이 들어가잖아. 동작성이 들어가니까 얘는 당연히 품사가 뭐겠어? 동사지. 맞아? 근데 뒤에 뭘 붙였냐면 개라는 말을 붙였어요. 개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럼 뭐가 되죠? 그렇죠. 지우, 개가 됩니다. 지우개 품사 뭐예요? 지우개 뭐예요? 명사. 지우개 뭐예요? 명사. 동사였던 애가 뭐를 붙였더니 얘를 붙였더니 뭐가 됐어? 명사가 됐어. 요렇게 품사를 바꿔줬으니까 얘는 정체가 뭐라고요? 접사라고요. 우리말에서 품사를 바꿀 수 있는 애 누구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맞지? 그래서 우리가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 아마 모든 학교가 거기가 시험 범위였을 텐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얘들아 이게 있었어. 자, 높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다는 품사가 뭐예요? 높다는 품사가 뭐예요? 이거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사 뭐냐면 형용사입니다. 근데 여기 높이라고 하는 어근에다가 뭐가 붙어서? 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럼 뭐가 되죠? 이게 되죠. 뭐가 될 수도 있고요. 높이가 높다 하는 높이에 뭐가 될 수도 있고요. 명사가 될 수도 있고요. 높이 날아라 라고 하는 뭐가 될 수도 있어. 그렇지. 부사가 될 수도 있었어. 그럼 얘들아 니네 말해줘. 이의 정체는 뭐야? 이의 정체는 뭐야? 생각해봐. 원래 뭐였던 애가 형용사였던 애가 뭐로 바뀌었어? 명사 혹은 부사로 바뀌었어. 그럼 품사가 전환된 거잖아. 우리말에서 품사를 전환시킬 수 있는 애 누구밖에 없다고? 접사밖에 없다고. 그래서 얘의 문법 이름이 뭐가 되는 거야? 접사가 되는 거야. 이거 한글 맞춤법 20항, 19항 여기 있었던 내용이잖아. 맞아? 요거 우리 중간고사 때 배웠던 내용이라고요. 괜찮니?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접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접사는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무슨 형태소? 의존 형태소가 되는 거지. 마지막 5번 조사. 에이 조사도 얘들아 우리 언제? 중간고사 때 띄어쓰기 하면서 열심히 배웠어요. 누구 뒤에 붙어서 기본적으로 누구 뒤에 붙어서? 그렇지. 체언 뒤에 붙는데요. 뭐 뒤에 붙을 수도 있어요? 용언 뒤에 붙을 수도 있어요. 그지? 그래서 문장을 구성하는 애들을 조사라고 합니다. 얘들아, 조사는 기본적으로 뭐에 속하냐면 뭐에 속해요? 단어에 속해요. 기본적으로는 단어에 속합니다. 그런데 얘는 뭐가 없어요? 독립성이 없어요. 이유는 뭐요? 앞말에 붙었어야 문장이 완성되기 때문에. 단어이지만 뭐가 없는? 독립성이 없는
유일한 품사가 조사입니다. 그럼 얘네들도 당연히 혼자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뭘 외우라고 앞에서 이야기 드렸냐면 의존 형용사는 의존 형태소에는 결과적으로 종류가 몇 개 있다? 불러보세요. 어간, 어미, 접사, 조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왜 혼자 못 쓰는지 알겠지 이제. 알겠지?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의존 형태소 종류에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시면 돼요. 그럼 요거 네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형태소? 자립 형태소지. 요거 네 개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자립 형태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 뭐가 있었냐면 얘들아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두 가지가 구분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모든 자립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야. 모든 자립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야.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 자, 그런데 어간, 어미, 접사, 조사 네 개 중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실질로 가야 되는 애가 하나가 있어. 걔가 누굴까? 어간, 어미, 접사, 조사 중에 실질로 가야 되는 애가 하나 있어. 누구지? 어간. 그렇지. 왜요? 어간은 변하지 않는 부분인데 여기는 의미 있어 없어? 있잖아. 의미 담당 부분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누가 가요? 어간이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가 돼요? 형식이 되는 거지. 그럼 나머지 누구요? 어미, 접사, 조사. 얘네는 뭐가 된다? 형식이 된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뭐만 하면 돼? 의존 형태소 4개만 외우고 지금의 관계를 이해했다면 실질이나 형식은 구분하실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의존 형태소 4개는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괜찮니? 자, 그 다음 형태소에서 의미가 더 추가된 게 뭐냐면 위에 나오는 이제 앞부분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첫 페이지로. 30페이지 첫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보면 1번에 괄호 1번에 뭐가 있어요? 단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 위로 지금 올라갈게요. 지금까지 한 건 뭐고요? 형태소라는 걸 했고요. 여기서 더 의미가 확장된 게 누구냐면 단어예요. 단어는 얘들아 뭐가 있으면서 실질적 의미가 있으면서 뭐도 있는 거? 자립성도 있는 것. 얘를 뭐라고 부른다? 단어라고 부른다. 그럼 얘들아 단어랑 형태소가 무 자르듯이 이렇게 댕강 이렇게 잘라질까? 얘는 단어만 돼. 얘는 형태소만 돼. 이럴 수 있어 없어? 없지. 예를 들면 뭐 있을까? 사과라는 단어 보자. 사과. 사과라는 단어는 형태소로 분류하면 뭐일 수 있어요? 실질 형태소이면서 자립 형태소가 되겠죠. 맞아요? 근데 사과는 뭐가 되기도 해, 얘들아? 실질적 의미 있으면서 자립성이 있는 애니까 뭐가 되기도 해? 실질, 자립 두 가지 다 갖추고 있잖아? 그러니까 형태소가 되기도 하면서 뭐가 되기도 해요? 단어가 되기도 하겠지. 맞아? 그래서 형태소와 단어는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범위가 겹쳐 있어요. 겹쳐 있어.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실질 형태소 플러스 자립 형태소인 부분은 단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30페이지 밑에 빈칸이 좀 있거든, 얘들아. 30페이지 밑에 빈칸이 좀 있어요. 거기다가 선생님이 쓰는 문장을 하나 써보세요. 자, 얘를 1번 자, 단어 수준으로 나눠보세요. 나누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이렇게 세로줄 그으면 돼. 세로줄. 그 다음 2번 형태소 수준으로 나누는데 형태소 수준으로 나누고 나면 쫙쫙 이렇게 세로로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실질인지 형식인지 자립인지 의존인지를 구분해서 써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수가까지만 해보면 얘들아 영수가는 단어 수준으로 나누면 몇 개로 나눠져야 돼? 2개지. 왜요? 영수
거. 이렇게 되지. 맞아? 이렇게 나누고 나면 형태소로 나눠도 이렇게 나눠지지. 이렇게 나누고 나서 니네 뭐 하라는 거야? 영수는 뭐고요? 실이고요. 가는 뭐예요? 조사니까 형이죠. 영수는 자립이고요. 가는 의존이에요. 이렇게 쓰시란 말이야. 알겠지? 해보세요. 어? 안준범, 오늘 양말 신었어? 오늘 양말 신었네? 오늘 날씨가 춥구나, 요즘에. 예린이, 정원이, 관민이. 했지? 예쁘게 안 해도 돼. 니네가 알아볼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돼. 이씨, 핸드폰 중독자야, 이씨. 뭐야, 이씨야. 아니, 기다리면 이거 해, 이거 숙제야, 이거. 자, 볼게요. 단어 수준으로 나눠봅시다. 단어 수준으로 나누면 얘들아 우선 띄어쓰기 단위로 먼저 나누면 돼. 그지? 1차적으로 뭐 하면 되냐면 띄어쓰기 수준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뭐만 나눠주면 돼요? 여기서 뭐만 나눠주면 돼요? 조사만 한 번 더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조사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지. 그래서 요렇게 나눠주면 무슨 수준? 단어 수준으로 나눈 것이 됩니다. 영수, 가, 먹은, 딸기, 가, 매우, 달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냐? 맞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그래서 단어 수준으로 나누면 이렇게 7개가 됩니다. 왜냐면 나머지는 다 단어들이고 조사가 붙어있지만 단어니까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단어 수준으로는. 자, 그럼 두 번째 형태소 수준으로 한 번 더 나눠봅시다. 그럼 영수, 가는 나눴어요. 그 다음 먹은 한번 볼까요? 먹은의 먹은 뭐예요? 간. 맞아? 그럼 어간은 형태소라 그랬지. 은은 어미지. 그럼 어간하고 어미는 각각 형태소니까 이렇게 나눠주셔야 되겠지. 딸기는 나눌 필요 없고요. 가도 나눌 필요 없습니다. 매우도 당연히 나눌 필요 없고요. 자, 뭐 달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얘의 기본형은 뭐예요? 딸기가 참 달아요. 달다 이거지? 그러니까 달이라는 말이 어간이야. 그럼 어간이니까 이거 나눠야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 아따가 있는데 우리 1학년 때 배웠어요, 얘들아. 아시라는 말은 무슨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그럼 얘도 어미고 얘도 어미. 각각 어미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각각 나눠주셔야지. 그래서 달았다라고 나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한번 채워봅시다. 얘를 한번 채워봅시다. 자, 먹은 뭐예요? 우리 자의부터 할게, 자의. 자, 먹은 뭐예요? 의. 어간이니까 은은 어미니까 뭐예요? 의. 딸기는 혼자 쓸 수 있는 자. 가는 조사니까 의. 매우는 당연히 부사니까 자. 달은 어간이니까 의. 앗은 어미니까 의. 다는 종결어미니까 의.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실형으로 나눠볼게요. 여기서 얘들아 나머지 자는 실이고 의는 형인데 너네가 주의할 거 누구밖에 없다고? 간. 맞아요? 여기서 어간 누구랑 누구였어요? 얘랑 어간 하나 더 얘랑 이렇게 2개밖에 없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의지만 의미상으로는 뭐예요? 실이요. 의니까 뭐예요? 형이요. 자니까 뭐예요? 실이요.
의니까 뭐예요? 형이요. 자니까 뭐예요? 실이요. 다른 의기는 하지만 무엇이기 때문에? 어간이기 때문에 실이요. 나머지는 형, 형.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우리 프린트. 프린트에 1번에 얘들아. 1번에 동그라미 5번이 있어. 예쁜 꽃이 길가에 가득 피어 있었다. 얘를 문제에서는 단어로 몇 개 이루어져 있어요? 단어로 구분하는 문제고요. 우선 단어로 구분해 보시고요. 걔를 형태소로 한 번만 더 구분해 보세요. 형태소로 한 번만 더 구분해서 2개 해보세요. 문제는 단어 수준으로 구분하라는 문제이고요. 그럼 단어로도 구분하고 형태소로도 구분해 봅시다. 단어 수준으로 나눌 때는 어떻게만 나누면 된다고? 어절별로 나누고 띄어쓰기별로 나누고 뭐만 한 번 더 나누면 돼? 조사만 한 번 더 나누면 된다 그랬지. 그럼 얘들아 단어 수준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예쁜 1개, 그 다음 꽃 2개, 이 3개, 길가 4개, 애 5개, 가득 6개, 피어 7개, 있었다 8개. 그래서 단어 수준으로 나누면 8개가 됩니다. 이거 괜찮죠? 여기는. 자, 그럼 이제 질문이요. 형태소 수준으로 나눠보자 그랬어요. 형태소 수준으로 어떻게 나눠야 돼요? 불러보세요. 너네가 불러봐. 너무 밑에다 있는데. 불러주세요. 니네가 한 거 불러봐. 얘들아, 얘 어떻게 해야 돼? 예쁜. 얘. 이렇게? 예쁜, 이렇게? 맞아요? 아니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나 봐. 다른 생각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준범아. 그래서 어떻게 나눠야 돼, 얘를? 아하. 자, 요렇게 나누자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예쁘에다가 니은으로 나누자는 친구가 있어요. 했어요?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나눠야 돼? 꽃, 이. 이렇게 나눠야 되지. 이거는 뭐 다른 의견이 없을 거야. 그 다음. 길가에가 있어. 길가에. 우선 길가에 이렇게 우선 한번 나누고 이제 나 길가를 묻고 싶거든. 길가는 어떻게 나눠야 돼?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형태소 수준에서는? 아니야? 혹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 선생님 저 나눴어요 손. 응? 아무도 없어? 그럼 이렇게 나눴어? 은서 왜 나눴어? 너 은서 아니냐? 서은이 아니야? 맞아? 맞지? 서은아 왜 나눴어? 이거 2개를? 그래서 얘가 뭔가 나눠줘야 될 것만 같았어? 그래. 가득은? 얘 나눌 거 없지. 맞아? 그럼 피어는? 옳지. 피와 어로 나눴지. 얘는 it, 다. 이렇게 나눴지. 잘했어. 자, 그러면 너네가 조금 이견이 있었던 게 얘하고 얘 2개잖아요. 그럼 예쁜을 먼저 볼게요. 예쁜은 단어로 생각하면 하나의 단어인데요. 얘는 원래 어디에서 온 말이에요? 기본형? 그렇죠. 예쁘다에서 온 말이에요. 예쁘다에서 온 말이에요. 예쁘다의 어간은 어디예요?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예쁘다의 어간은 어디예요? 그렇죠. 예쁘까지가 뭐냐면 어간이에요. 맞아요? 그럼 예쁘라는 어간에 뭐가 붙은 거야? 니은이 붙은 거지. 맞아? 예쁘라는 어간에 니은이 붙은 거야. 근데 사실은 니은이 아니고 얘들아 뭐가 붙은 거냐면 은이 붙은 건데 이 의가 생략돼서 니은만 남은 거거든. 그러면 얘 뭔지 잘 몰라도 어간 뒤에 붙었으니까 문법 이름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어간 뒤에 붙었으니까 뭐가 돼야 돼? 어미가 돼야 돼. 우리 이거 1학년 때 배웠어요, 여러분. 배웠어.
은의 짝꿍들 3개 더 있었는데 혹시 생각나는 애들 있어? 은 짝꿍 3개. 은, 는, 을, 던. 얘네 4개 뭐 해주는 애들이었지? 동사 형용사를 뒤에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관형어가 되게 만들어주는 어미. 그래서 이름 뭐였냐면 관형사형 어미. 전성어미 중에 관형사형 어미였어요. 이거 너네 어디서 배웠냐면 시제할 때도 배웠어, 얘들아. 시제할 때 얘네가 들어가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시간 표현이 만들어진다고. 시제가 만들어진다고. 예를 들면 먹다의 은이 붙어서 먹은이 되면 먹은 밥이잖아. 어떤 시제가 만들어져? 먹은 밥. 어떤 시제? 과거. 먹다에 는이 붙어서 먹는이 되면 뭐가 돼? 먹는 밥. 무슨 시제? 현재 시제. 먹다에 던이 붙어서 먹던 밥 하면 무슨 시제 만들어져? 과거 시제. 먹다에 을이 붙어서 먹을 밥 하면 무슨 시제 만들어져? 미래 시제. 그래서 시제와 관련해서도 이 얘기 했었다고 여러분. 자, 그러면 쟤를 형태소 분석하면 어떻게 분석이 돼야 되냐면 요렇게 분석이 돼야 되죠. 요렇게 분석이 돼야 되죠. 그 다음 2번째. 길가라는 말은 원래 하나의 단어로 쓰입니다. 이거 누구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자, 얘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책가방에 책이 많아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얘를 단어 수준으로 나누면 어떻게 해야 돼? 책가방은 하나의 단어지. 근데 얘들아, 얘를 형태소 수준에서 구분을 하게 되면 다시 2개로 나눌 수 있지. 어떻게? 책과 가방으로 더 작게 쪼갤 수 있지. 마찬가지예요. 길이라는 말은 로드라는 뜻이고요. 가라는 말은 주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길과 가는 둘 다 뭡니까? 명사예요. 명사예요. 근데 명사 2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로 쓰이고 있는 거거든. 그럼 형태소 수준에서 구분을 하려면 길과 가로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머지에 있었다 이렇게 구분되는 건 알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 요거를 형태소 수준으로 분석해봐라 라고 얘기했던 건 얘 때문이었어요. 예쁜이라는 말 구분할 수 있느냐? 요걸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30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 풀어오시면 되겠고 뒤로 넘어가서 형태소 구분해봐라 라는 말도 너네 풀어오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나누어서 써봐라 라는 것들도 풀어오시면 되겠어요.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니네가 참 풀기 싫게 돼 있어. 왜냐면 써야 되니까. 그치? 엄청 손 움직이는 거 귀찮아하고 싫어하잖아. 근데 문법은 얘들아 여러 개를 계속 너네 그거 생각해봐. 초등학교 때 영어 배우기 시작하면 숙제가 뭐가 많아요? 이게 또 게으른 친구들 되게 싫어하는 숙제 많아. 뭐요? 그렇게 똑같은 거 쓰게 하지. 그 문장 보면 맨날 의문문 만드는 거 똑같은 건데도 맨날 문제가 20문제, 30문제씩 있잖아. 그거 니네 맨날 쓰면서 외웠다고. 그랬더니 영어 문법은 국어보다 훨씬 쉽고 괜찮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문법을 배울 땐 좀 쓰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어디까지요? 32페이지까지 다음 시간에 써가지고 오시면 되겠고 쓰다가 무지성으로 쓰지 마시고 좀 생각하면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3페이지 잠깐 넘어가서 오늘 할 건 아니고 다음 시간부터 뭘 할 거냐면 단어의 형성을 할 건데 오늘 우리가 배운 건 사실은 2학년 교육과정에서 문제로 출제되는 건 아니야. 지금 요걸 배우기 위한 기본 바탕이 되는 거였고요. 우리가 진짜로 2학년에서 내신에 나오게 되는 건 33페이지에 나오는 단어의 형성 파트예요. 단어의 형성 파트. 그래서 요거를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우리말의 단어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리말의 단어가 만들어지는 방법, 과정, 단어를 구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배울 거라 다음 시간에 단어의 형성 전체 그래서 36페이지까지를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질문. 선생님 저 요거 이해가 잘 안 가요. 하는 거 있어요? 없지. 왜냐면 들으면 다 알 것 같아. 들으면 그렇지 이렇게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암기를 안 하면 그 다음 시간부터 막 혼돈이 와. 그지? 그래서 너네 혹시 이런 경우 있어? 이번 겨울방학에도 영어학원에서 야, 너 문법 특강 좀 들어. 문법 특강 들라고 영어학원에서 맨날 얘기하지 않아요? 맞죠? 근데 사실 문법 특강 들으면 너네가 안 들어봤던 새로운 내용 있어요? 없을걸요? 아, 진짜 내가 장담하고 말하는데 없어요. 니네가 안 들어본 말은 없어요. 근데 안 들었을 때도 헷갈리고요. 들어도 헷갈려요. 왜요? 암기 안 해서요. 암기 안 해서요. 문법은 없어 얘들아. 암기 안 해서야. 그래서 처음에 암기를 해놔야
차근차근 암기를 해놔야 뭐가 돼요? 헷갈리지 않아요. 문법을 말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둥이 있어, 얘들아. 기둥이 있어. 기둥이 5개가 있어. 기둥이 5개가 세워져야 위에 뭐가 올라가냐면 이렇게 지붕이 올라가. 그래야 집이 완성이 된단 말이야. 근데 요 기둥 중에 한두 개가 이렇게 무너져 내려 있으면, 모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르면 이렇게 지붕이 올라가 있지 않고 자꾸 무너져. 지금 기둥이 안 세워져 있는 상태인 친구들이 많은데 기둥을 세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암기밖에 없어요. 문법은 암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별거 아니지만 머리에 쏙쏙 넣어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접사, 어근 이 말 매번 할 거거든. 계속 할 건데 그때마다 너네가 정의나 개념을 물어보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원래는